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지역지구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 보시면은 지역지구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이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의 대표적이죠. 자, 이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 우리가 지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이 지문들이 가끔 출제를 하고 있죠. 당연히 26회 시험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는데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겠죠. 자,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자,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시험에는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로 출제를 많이 하죠.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또는 양립하기 어려운, 자, 어울리지 않는 양립하기 어려운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하죠. 자, 양립하기 어려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는 뭐를 우리가 바로 토지 자원을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죠. 자, 그리고 또 토지에 있어서의 개발, 토지에 있어서의 이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 간에 있어서의 토지 활용 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토지 활용 면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자, 이 실시 목적이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 131페이지에 이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가 나오죠. 자, 지역지구제는 자,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 우리는 독점적 위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특정 지역에 독점적인 위치를 부여한다면은 그 지역에서의 자원의 부적정 할당, 비효율적인 이 배분의 문제를 우리가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사전적 독점, 사후적 독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전적 독점, 사후적 독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전적 독점의 문제, 그리고 사후적 독점의 문제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한다. 자, 어떤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발표. 어떤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우리가 현재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발표하기 전에 미리 토지를 점거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을 우리는 사전적 독점이죠. 그 평당 우리는 10만 원의 토지를 샀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토지를 10만 원에 산 것을 사전적 독점. 자, 그리고 발표한 후에 우리는 토지 가격이 평당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자, 현재 어떤 지역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토지를 점거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을 사후적 독점인데, 이 사전적 독점은요, 평당 10만 원에서 평당 50만 원에 파니까 평당 이 40만 원의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이 없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후적 독점은 오른 다음에 평당 5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초과 이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적 독점인 경우, 자, 어떤 지역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토지를 사게 되면은 그 토지에 위치한 이점이 토지 가격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지 사후적 독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보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지구제를 보완한 제도 중에서 성과주의 지역지구제가 있는데, 이 지역의 환경 여건이라든지 수용력을 고려해서 이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업소에 대해서 총량 규제를 하는 수단을 말하죠. 총량 규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개발권 양도제도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건 이런 의미겠죠. 개발권 양도제는 TDR을 의미하겠죠. 자,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가 약으로 TDR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지역에 있어서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우리가 보전 지역이 주어졌죠. 자, 이 보전 지역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은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우발적인 손실을 얻고 있습니다. 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우리가 손실을 입고 있고, 개발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해서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하죠. 그래서 이 보전 지역에서는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이 개발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발권을 이 시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는 개발 지역에 이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가 매각을 함으로써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TDR입니다. 이 개념이죠. 이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 지역지구제죠. 인센티브는 보상 또는 상여 또는 유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 하에서 법정으로 허용되는 용적률 이상으로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제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심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비수익성 사업인 미술관 등을 건립을 하거나 역사적 유물 보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술관 등 비수익성 사업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법정 허용 용적률을 더 어떻게 돼? 이상 높여주는 제도를 바로 인센티브 지역지구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 있겠죠.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보면은 이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에서는 지가가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자, 지역지구제가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떻게 돼? 택지의 공급에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있어서 불법적인 개발 및 우리가 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또는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토지용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는 지역의 특성이나 기능에 맞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죠.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규제가 또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우리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우리가 하나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지구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는 중문제점이 있죠. 자, 5번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적은 도시지역 중에서 하니까 틀렸죠. 도시지역 중에서 하니까 틀렸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우리가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네 가지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용도 지역, 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용도 지구는 하나의 도시 지역 내에서 고도 지구, 미관 지구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정책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택지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우리가 공급과 안정,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 토지 오용에 있어서의 방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우리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의 방법이 134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 있어서의 이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이 나오죠. 자, 또 우리가 출제가 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잘 확인을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 개입의 방법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토지 이용 규제에 있어서 지역지구제라든지 이 개발권 양도제 TDR이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인데 이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죠. 요것 위에 건축 규제, 토지 구획 규제가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에 있어서 나오고,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죠.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수용 방식,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통해서 수용을 하죠. 이 수용 방식에 있어서의 택지 공영 개발이라든지 또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 공공 임대 보유라든지 또는 공공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토지 비축 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가 있죠. 토지 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 이것은 직접 개입이 되겠죠. 자, 간접 개입은 시장 기구의 틀, 골격을 유지를 하면서 이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반형 정책으로서 이 세금을 부과하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이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한다든지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또는 행정상 지원을 해준다든지 금융상 지원이나 규제를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을 말하고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이죠.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서 우리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간접 개입이죠. 자, 여러분이 26회 시험에 여기서 또 정답을 물었습니다. 24회 시험에도 출제했죠.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5페이지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 직접 개입을 보는 거죠. 공공토지 비축 직접 개입 수단이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간접 개입, 토지 수용하는 것은 직접 개입,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거 간접 개입,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건 직접 개입, 대부 비율 간접 개입이죠. 4개가 되겠죠. 직접 개입 수단 4개, 간접 개입 수단 4개가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토지 공개념이 나오죠. 자, 이 토지의 특성인 이 부증성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 부증성의 특성에 의해서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겠지만은 대다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죠.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될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에서 이 토지 이용을 위한 정책 수단 대표적인 거 지역지구제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토지 거래를 위한 정책 수단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계약서 제도,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라든지, 자, 주의해야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게 되고, 이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 이런 것은 토지 거래를 위한 우리가 정책 수단이 되겠죠.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36페이지에 6번 문제 봅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 자,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지역 지정한다든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비축제도, 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택지 소유 상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소유 상한, 자, 택지 소유 상한제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죠. 자,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우리가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 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 뭐죠? 우리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 이익인 불로소득이다.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 이걸 더 넘어간다는 얘기죠. 초과하는 지가의 상승분을 불로소득인 개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발 이익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세,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있죠. 자, 과세적 방법으로서, 자, 여러분,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를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고, 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죠. 자, 비과세적 방법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뭐겠죠? 공영 개발이죠. 이 공영 개발, 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택지를 저렴하게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자, 공공임대 보유는 또 어떻게 돼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하면은 임대된 토지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또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한다든지, 또는 이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게 매각 임대하는 토지 비축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비과세적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또 있고, 세금 이외에 비과세적 방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37페이지에 토지은행 제도 맨 밑에 보시면은 이 토지은행 제도가 나오죠. 자, 이 토지은행 제도를 묻는 거죠. 토지은행 제도는 2009년이죠.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합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비축 제도.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으로 업무를 수여받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이고, 또 이 공공 개발용 두 가지 우리가 목적하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은행 제도는요, 최근에 시험에 계속 개념, 26회 시험에도 또 개념이 출제했었죠. 개념, 장점,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비축제도, 은행제도의 개념을 보면은 이 비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비축합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또는 이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를 토지 비축제도, 토지 은행제도라고 합니다. 장점은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지 매입 시에 어떻게 돼요?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 또 매입 시와 매각 시까지 국공유지, 공공자유보유, 국공유지 상태로 토지를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미래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 은행 제도에 관련해서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38페이지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 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 개념이 나와 있고요. 2번 토지 선매 미리 매입을 통해서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2번 장점이죠. 또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3번도 장점입니다. 4번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단점이죠. 자,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니까 틀렸네요. 5번 정답인데, 여러분 수용 방식이, 토지 수용 방식이 권리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 정답. 자, 10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 예를 들어서 개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서 직접이 아니라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간접 개입이라는 거. 1번 정답. 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에는 시장 실패의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죠. 맞고,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 도시에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죠. 3번은 장점이 되겠죠. 4번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맞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후생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 개념, 이런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도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우선은 임대주택 정책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바로 가격 통제라는 용어 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통제, 프라이스 컨트롤인데 가격 규제라고도 하죠. 컨트롤 번역이죠. 그래서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 자, 정부가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하죠.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가격 통제다. 그래서 가격 통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인데, 이 최저 가격제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도를 말하고, 최고 가격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우리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월세 규제를 말하죠. 그리고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죠. 그리고 전세금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율, 금리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최고 가격제인데,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그럼 임대료 규제가 최고 가격제인데 왜 최고가 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임대주택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의 수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